액세스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시작. 액세스 2016. 자, 파일을 열겠습니다. 다른 파일 열기, 찾아보기, 문서, 오전 크말 읽어, 데이터베이스, 2번. 그 질문인데 블로그에 올려주신 거잖아요. 예. 수요일에 보잖아요. 예. 수요일 이후에 제가 가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자료 안 줄 겁니다. 어떤 자료? 그 자료 안 줄 거라고. 안 줄 거야. 입력 및 수정, 섹션 2, 숙제 2형 1, 파일 열어두시고, 교재는 89페이지. 89페이지부터 펴주세요. 이게 89페이지에 8페이지군요. 죄송합니다. 88페이지에 MOD라는 연산자 있을 겁니다. C에서 필요한 연산자니까 MOD가 X에서는 함수, 나머지는 함수였죠. 여기서는 연산자 역할을 합니다. 연산자 역할. 그래서 O, MOD 3하면 나머지 2라는 그런 결과가 N% 연산자, 연결 연산자이고 변수, 상수 분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라는 그런 개념.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앞뒤 공백이 꼭, 원래 연산자 앞뒤로 이렇게 공백이 원래 들어가는 겁니다. 연산자. 기본. 엑셀만 유독 붙여 쓰는 걸 허용해 줄 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like 연산자 기억나세요? 문자 데이터의 일부분만 처리해준다. 그래서 필드명, 대괄호 쳐가지고 필드명, like 포도하면 포도, 상품명에서 포도를 포함하는 걸 찾겠다. 요건 포도를 포함하지 않는 걸 찾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is라고 해서 is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is 연산자. 그래서 필드명 is null 그러면 필드에 값이 없으니까라는 걸 찾거나 뭐 뽑아내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반대 개념은 보통 연산자 앞에 낫을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기본적 규칙이고 그것도 허용을 해주고 그다음에 영문법의 영향을 받아서 영문법의 비동사는 낫을 뒤에 붙이나요? 뭐 요렇게 그죠? 뭐 그런 형태까지 이런 형태까지 그다음에 89페이지에 가시면 쉽게 요약 함수라는 거, 요약이라는 점은 합격에서 평균 최저값이라는 걸 엑셀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다만 함수명 합계 썸이고요. 안에 들어가는 건 데이터베이스의 작업의 기본 단위는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드명이 와야 된다는. 그다음 평균 계산하는 게 엑셀에서는 average라는 함수를 썼다면 여기는 avg라는 함수를 쓴다는 겁니다. avg. 그리고 함수명은 여기서 대성적 구분 안 하고요. 엔터 작업해서 엔터를 작성해서 엔터를 치면 앞 글자만 대문자로 바뀝니다. 최대값 맥스, 최소값 민. 자, 우리 엑셀 시간에는 개수라고 해서 뭐 카운트도 있었고, 카운트 A도 있었고, 카운트 블랭크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카운트입니다. 그냥 데이터의 개수, 카운트 데이터의 개수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카운트 번호라는 번호라는 필드의 개수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거든요. 근데 카운트 1은 여기도 고객님
이런. 그러면 이런 필드의 개수. 그러면 한 개, 두 개, 여기 비어 있죠. 이게 널이라는 거예요. 널. 값이 없다. 널.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럴 때는 3이고 이럴 때 이 필드를 이용하면 2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통 계산을 하냐면 별표시 ST를 넣어서 계산합니다. 별표시 ST. 그러면 요건 뭐냐면 레코드의 개수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레코드 개수. 그럼 레코드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IIF 함수. IIF 함수. 요건 우리 쿼리 할 때, 크로스텝 쿼리라고 할 때 잠깐 보셨죠? 그래서 구조는 똑같습니다. 조건. 만족한다면 값표시, 만족하지 않는다면 값표시. 추자함수도 기억나세요? 추자함수. 그럼 자, 여기 그러면 필드명인데 필드명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1년 번호를 들어가야 되죠. 1, 2, 3, 4.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필드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지금 현재 1, 2, 3, 세 가지 값이라는 얘기죠. 1일 때 시내, 2일 때 시외, 3일 때 국제. 가질 수 있는 값의 경우의 수가. 오케이. 그다음에 스위치라는 함수도 있거든요. 자, 스위치라는 함수는 뭐 어려운 함수는 아니지만 이것도 조건을 처리하는 함수인데 조건에 만족하면 값표시. 조건에 만족하면 값표시. 그다음 보통 이제 우리 if를 여러 번 적을 때 맨 마지막에 없죠. 그 외에 나머지라고 해서 그 부분을 보통 적지 않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함수는 그 부분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좀 편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근데 뭐 자주 나오지는 않고요. 제가 한 20년 동안 한 두서너 번 나왔나요? 실기에. 그것도 초반에 나오고 지금 요즘 잘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뭐 이런 함수, 스위치 함수. 함수는 엑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내용이 있죠. 엑셀의 수식 함수 체계는 VBA 세상의 수식 함수 체계와 동일하다.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죠. 그러니까 엑세스에 있는 함수를 안다면 VBA 함수도 다 익히는 겁니다. 시험에 필요한 내용은 엑셀보다 좀 적게 나오니까. 자, 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데이트, 나우, 타임은 뭐 몇 번 언급을 해드렸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엑셀의 데이트 함수 연월일 의미를 연월일 데이터를 가진 숫자를 날짜 데이터로 변환시켜줍니다. 액세스에 넘어오면 데이터 시리얼, VBA도 데이터 시리얼. 그래서 오늘이 21년 2월 8일 이렇게 숫자 값을 이용하여 날짜를 표시해야 돼.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2020년 10.2-10.8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시간 10분초 의미를 가진 숫자 데이터를 시간 데이터에 표현한다. 엑셀은 타임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엑세스의 타임이라는 함수, VBA 세상의 타임이라는 함수. 형태는 같은데 의미가 틀리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데이터 시리얼 12코. 그러면 이거 뭐 엑셀로 표현하자면 12시 24분 48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연도, 이어, 먼스데이. 이건 똑같은 얘기 잘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일의 위치값 표시하겠다. 위크데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재에 보시면 91페이지 교재에 보시면 데이터 디프라 없어요. 데이터 디프. 자, 디퍼런스입니다. 디퍼런스. 그럼 날짜의 차이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다른 뭐 차이. 그러면 자 어떻게 작성하냐면 세 개의 인수 작성하는데 두 번째가 시작일 종료일. 자 그러면 제 화면 보실래요? 입사일 필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작업의 단위가 필드 단위로 된다고 해서 필드명 입사일 필드 오늘 날짜 사이의 차이를 물어볼 때 일자 연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건 우리가 말하는 근무 연수가 되는 겁니다. 근속 연수라고 하는 거. 그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일자를 물어보면 D라고 씁니다. D. D. D라는 것이 단위 코드를 씁니다. 일자. 이렇게 D 하면 일자. 그 대신에 이중 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입사에서 오늘까지 일한 일수가 되는 거죠. 근속 일수가 되는 거고. 자, 이 첫 번째 단위 코드라는 것은 이중 따옴표 M이라는 코드 중에 월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근속 월수. 자, 연도는 Y라고 생각이 되게 쉽거든요. 이게 흐름상. 그런데 아니고 연도는 몇 자리로 구성되어 있죠? 네 자리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YYY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단위 코드라는 게 90페이지 가운데 표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도. YM, YYY, MD. 그럼 Y 하나라는 Y 하나 코드도 있거든요. Y 코드 하나는 1년 365일 안을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데이트 애드. 날짜 더하라, 추가하라, 뭐 그런 의미죠. 그럼 이거는 이제 기준 날짜가 세 번째. 그럼 오늘 날짜 기준. 정감값, 뭐, 플러스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감값. 그러면 5. 오늘 날짜 5. 그럼 이 날짜의 단위가 1을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5, 1을 더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자, 오늘 날짜 기준 마이너스 5M. 시사 한이 코드 M. 월 5개월을 빼라는 이야기입니다. 5개월을 빼라. 그러면 오늘 날짜 기준 5 플러스 5 하라. 뭘 단위는 연, 5년을 더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91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뭐 레프트, 미드, 라이트는 동일하고요. 서치는 앞에서 테이블 할 때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그때 뭐하고? 인스팅이라고 하고 인스팅. 그다음에 서치는 대성적 구분하지 않지만 파인드라는 대성적 구분한다. 뭐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REPT라는 엑셀 함수가 있었죠. REPT. 이게 91페이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90페이지군요. 90페이지. 교재 그쪽에 있으니까. 자, 그다음 그래서 쭉 보시고 91페이지에 넘어오시면 뭐 데이터의 길이. 자, 91페이지 첫 번째 표에 6, 뭐 자료 형식 변환 함수라고 그래서 여기 C 데이트라는 게 있고요. 알아주세요. C 데이트. C 데이트. C 데이트. 인수들을 날짜 데이터로 변환하는 겁니다. 인수들을 날짜 데이터. 뭐 이런 비슷한 아까 뭐 데이터 시리얼 함수도 있었지만 인수들을 날짜로 변환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C 데이터도. 그 다음에 엑셀의 밸류 함수가 무슨 함수였죠? 문자 형태의 죄송합니다. 숫자 형태의 문자 데이터를 뭘로 바꿔준다고요?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저기에 들어가면 단위도가 한 단계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숫자 데이터로 표시해 줍니다. 액세스에 넘어오면 벨이라고 합니다. 벨. 그 이베이 세상도 같은 벨이 되겠죠. 벨.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왼쪽 페이지에도 없고 오른쪽 페이지에도 없는데 텍스트 함수가 엑셀의 텍스트 함수가 무슨 함수죠? 표시형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처리해주는 함수죠. 액세스에 넘어오면 포맷이라고 합니다. 포맷.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언급해드렸던 내용, 그 다음에 그 91페이지에 도메인 집계 함수라고 도메인 함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저희들 수요일 날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이유는 그때 되면 알 겁니다.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자, 뭐 이미 근데 이 내용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르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읽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50분 다 오셨으니까 함수 한 번쯤 쭉 훑어보시고 이게 그래서 제가 엑셀 함수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엑셀 함수가 열심히 되지 않으면 지금 와서 여기 와서 또 함수를 또 추가하잖아요. 그럼 막 뒤죽박죽 막 섞여버린다고요. 근데 어느 한쪽이 되게 튼튼하죠. 그럼 뭘 하나 갖다 붙이는 건 별로 무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어정쩡하고 여기도 지금 어정쩡하면 나중에 섞여버리면 속되게 표현하자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교재 페이지 앞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커리 복습들 하셨나요? 커리 문제가 좀 상당수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 비해서. 자, 자, 파일들 다 여시고 여기 다 준비되셨나요? 여기입니다, 파일. 화면이 늘 작은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자, 지난 시간에 폼이 화면에 나타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폼은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테이블이나 쿼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기 모드를 변경합니다. 탐색창, 머리글 부분에 목록 단추 눌러서 개체 유형, 그 다음 모든 액세스 개체, 이 두 가지 옵션. 폼만 표시하는 게 아니고 모든 액세스 개체. 이렇게. 그래야 테이블 쿼리 이름이 보이겠죠? 자, 교재 69페이지. 지난 시간에 그 계산 컨트롤, 바운드 컨트롤, 언바운드 컨트롤 기억나세요? 복습 안 하면 수업 못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컨트롤의 각 폼 안에 있는 구성 요소 각각의 영역, 구역이라는 게 있고 구역 안에 클릭을 했을 때 주황색 실선이 나타난다. 컨트롤이라고 그랬습니다. 컨트롤에 필드 이름이 나타난다. 바운드 컨트롤. 아무 내용이 없다. 언바운드 컨트롤. 거기에 식을 찍을 수도 있다. 그 식과 식을 찍을 수 있는 걸 대상 컨트롤. 그리고 필드명이나 수식을 작성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디서 하는지 이제 가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 작업입니다. 문제 내용. 여기 그림이 이쪽에 출제 유형 1 파일을 열어 급여 조회 폼, 디자인 보기로 여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다음 속성 시트 창이 무조건 폼이나 오늘 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고서 속성 시트 창 무조건 열어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여기 폼 디자인
속성 시트 아니면 특정 구성 요소를 더블 클릭. 자, 나타나는 거 확인하시고, 자, 본문이죠. 본문의 TXT 4번 클릭하십니다. TX 4번, 이거 뭐 좀 익숙해지면 아시겠는데, 컨트롤 이름입니다. 그래서 속성 시트 창에 이름 확인하시고, TX 4번, 속성 시트 창에 TX 4번인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TX 이런 뭐 할 일 없는 거 아닙니다. 그냥 쭉 해보세요. 그다음 TXT 부서, TXT 지기, TXT 기본급, 수당학계까지. 자, 지금 데이터가 없는 언바운드로 나와 있죠. 자, 여기에 4번 이름, 부서, 지기, 기본급, 수당학계 필드를 바운드 시켜라. TXT 4번 컨트롤 선택하시고, 요건 데이터 작업입니다.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 속성, 목록 단추 눌러서 4번, 그다음 이런 컨트롤 선택하시고 목록 단추 눌러서 이런 부서 선택하시고 나머지 쭉 할 수 있겠죠. 별거 아닌데 자주 나옵니다.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자, 제 화면 봅니다. 자, 폼 보기 하시면 제 화면 봅니다. 이렇게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건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고 필드로 바운드 시켰다. 자, 디자인 보기 2번 갑니다. 본문의 TXT 총액, TXT 소득세, TXT 기타세, TXT 실증액 컨트롤. 자, 컨트롤 이름 확인합니다. 클릭. TXT 총액, TXT 소득세, TXT 기타세, TXT 실증액.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의 계산식을 작업하시오. 자, TXT 총액 컨트롤 선택하시고 필드 하나를 연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식을 찍을 수도 있다 그러거든요. 그럼 컨트롤 원본에 컨트롤 원본에 식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원본에 커서 놓으시고 기본급시라는 게 뭐죠? 그게 기본급, 자, 계산식이니까 TX 총액 컨트롤에 기본급 플러스 수당 합계라는 건데, 자, 제 화면 잠깐만 보실래요? 자, 기본급시라는 게 컨트롤 원본에 보시면 기본급시라는 게 뭐죠? 필드명, 수당 합계 필드명. 왜? 방금 바운드 시켰잖아요. 앞에 문제에서. 그럼 기존에 있는 필드명들 두 개를 더하기 수식 작업한 거네요. 이 형태는 뭐라 그러죠? 응? 계산 필드, 커리할 때 계산 필드, 기존에 있던 필드를 이용한 수식, 계산 필드. 그러면, 자, 어쨌든 여기도 그런 개념이 그런 개념이야. 그러면, 뭐, 자, 이걸 기본급, 필드명에 대해서 대괄호, 플러스, 이 약속하지 쓰자고 수당할게. 엔트. 자, 두 번째. TXT 소득세 컨트롤 선택하시고, 컨트롤 홈번에 식을 찍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총액의 30%니까 총액 필드명이라고 생각해서 대괄호. 그다음 의 계산 무슨 계산이라고 했죠? 저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이건 엑셀 할 때도 엑셀 사용자 정의 함수 할 때도 나오고 쿼리 할 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의 계산 곱하기 계산입니다.
그리고 퍼센트 계산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더이의 세상과 x는 0.3 실수로 환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실제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총액이라는 필드는 지원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을 수 없겠죠. 당연히 총액 필드가 없었으니.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총액이라는 값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 총액이라는 값은 앞에 있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녀석이 누구? txt 총액이라는 컨트롤이. 자, 앞에 잘 봅니다. 이 녀석의 뭐? 값이잖아요. 우리 코딩할 때 기억났어요? 상이 바뀌면 점을 찍는다. 그리고 값에 해당되는 코드가 뭐 value가 생략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 구조는. 그러니까 필드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 같은 원리로 tx 기타 세 컨트롤 선택하시고 컨트롤 원본에 수식 작성한다. 그럼 이걸 소득세라는 필드명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라는 걸 쓸 수가 없고요. 소득세 값은 누가 가지고 있죠? txt 소득세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곱하기 계산 30% 실수 퍼센트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자, 제 화면 봅니다. 화면 보시고 눈을 익히세요. 자, 제가 대괄호 처리 안 했는데 자동으로 대괄호 처리하죠. 제가 수업 중에 아마 이런 이야기에서 뭔가 변하는 게 있으면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 했거든요. 그게 만약에 이게 변환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뭔가 입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한다는 건 제대로 입력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tx 실수령에 컨트롤 원본에 수식 작업하시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잠깐만요. 취소 총액 선택합니다. tx 다시 나오셔가지고 tx 총액 선택합니다. 컨트롤 원본에 제가 또 마음이 급한가 봅니다. 제가 가장 기초적인 걸 빠뜨려 버렸군요. 계산 수식 작업하는데 이 꼴 빠뜨렸죠. 이 꼴. 왜 아무도 저한테 브레이크를 안 걸어주세요? 저 좀 챙겨주세요. 자, 엔터. 자, tx 소득세 선택하시고 죄송합니다. 이 꼴이 빠졌습니다. 이 꼴. 예. 요건 0.3 맞는 것 같은데. 예. 고등학교 말씀하시네. 0.1. 그 다음에 tx 실수령액 선택하시고 컨트롤 원본에 수식 작업하겠다. 이 꼴. 총액 필드명이 없기 때문에 tx 총액이라는 컨트롤이 값을 가지고 있다. 소득세도 txt 소득세라는 컨트롤이 값을 가지고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기타세도 필드명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txt 기타세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3번 폼 머리글이 다음과 같은 레이블 컨트롤 작성하시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텍스트 상자 컨트롤 삽입해 보셨죠? 자, 컨트롤 삽입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컨트롤 삽입이 그림을 보시면 어디에 되어져 있냐면 여기에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폼 머리글 영역 안에. 자, 그러면 폼 머리글 안에 있는 여기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에? 뭔가 삽입할 수 있는 레이블이랑 컨트롤 삽입할 수 있는 이것도 지금 4번 이름이 다 레이블 컨트롤 클릭해 보시면 쏙쏙하게 레이블 컨트롤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공간을 레이블이라는 걸 추가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수동으로 크기 조절하는 거 가르쳐 드렸고요. 수동으로 크기 조절. 자,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날 복습하지 않으면 엑세스는 정말 수업 따라오기 정말 힘듭니다. 엑셀은 그나마 좀 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날 공부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크게 표현을 안 했지만 자, 적당히 크기 조절하시고 자, 그 다음 제 화면 봅니다. 컨트롤 선택하는 건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클릭 동작 이렇게. 그 다음 드문드문 선택할 때는 Shift 키나 컨트롤 키 Shift 키 사용하셔도 되고 컨트롤 키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그 다음 모두 다 선택할 때 이 많은 이게 지금 10개의 그 레이블 컨트롤이거든요. 이 10개 선택하려면 내가 크기가 10번 써야 돼요. 귀찮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폼 시작할 때 이게 눈금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택키 포인트 보이세요? 요 포인트 상태에서
수직 눈금자에 포인트 두시고 클릭 드래그 하시면 요 영역 안에 걸쳐져 있는 녀석은 다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동도 아시죠? 주황색 실선에 양방향 하사 포인트 드래그 방식을 쓰시거나 아니면 방향키 아니면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방향키 미세 이동 방향키는 듬성듬성 컨트롤 자 적당히 이동하셨으면 위쪽 상단에 공간이 확보가 되었을 겁니다. 자 컨트롤 삽입 디자인 컨트롤 레이블 컨트롤을 삽입하겠다 클릭 그리고 자 제 화면 보세요. 앞으로 컨트롤 삽입은 뭐 클릭 드래그 방식도 있지만 그냥 클릭 동작 쓸게요. 클릭. 그러면 커서가 깜빡깜빡거립니다. 여기에 저 따라서 사원별 또 문제에 보시면 사원별 급여제 얘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가실 때 엔터. 다시 수정하실 때도 엔터.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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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자, 첫 번째 생각해 갈게요. 컨트롤 이름은 txt, 죄송합니다. L 대문자, 소문자 LBL입니다. LBL 제목으로 지정하고 사원별 급여 내역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앞에 봅니다. 우리가 컨트롤이 삽입이 되면 문제에서 가장 먼저 하라는 게 뭐냐면 이름 조정입니다. 기타 탭에서 합니다. 속성 시트. 그리고 이름 조정합니다. 소문자 LBL 제목 무조건 이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여러분들이 입력하셨던 사원별 급여 내역 보이세요? 겉보기 내용, 단순 텍스트 겉보기 내용이라고 그래서 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사원별 급여 내역이라고 입력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캡션이라는 곳에 가서 속성해서 처리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굴림체. 굴림체는 뭘로 의미하죠? 글꼴 이름 정도 되겠죠. 그러면 형식에 있을 겁니다. 글꼴이랑 굴림체 찾아서 선택하시고 하시면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6pt, 16포인트라고 올렸는데 이건 뭘 의미할까요? 글꼴 크기 정도 될까요? 직접 입력하시면 찾아 쓰시거나 굵게, 이건 이제 밑에 보이는 글꼴 두께 밑에 글꼴 두께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굵게. 그 다음 가운데 맞춤은 텍스트 맞춤, 그 위쪽에 텍스트 맞춤이라는 속성 보이시죠? 가운데. 뭐 이런 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그리고 그림자 효과. 자, 그림자 효과는 특수 효과입니다. 그림자라는 게 특수 효과입니다. 위쪽에 특수 효과 속성 그림자. 자, 잠깐만요. 이건 그나마 우리가 뭐 글꼴 서식을 많이 다뤄본 입장이니까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그림자는 찾기 힘들겠죠. 시험에 사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처럼. 특수효과 그림자, 글꼴 이름, 굴림체, 글꼴 크기 16, 텍스트 맞춤 가운데 글꼴 두께, 굵게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값만 덩그러니 내놓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까지 설정 다 하셨죠? 그러면 문제 있는 내용 다 풀이가 끝난 겁니다. 제 화면 봅니다. 이제 컨트롤 삽입하는 게 레이블도 있고 텍스트 상자도 있고 콤보 상자도 있고요. 명령 단추도 있고 선, 이미지 하이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컨트롤 삽입 문제 풀이가 끝나고 나면 컨트롤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크기 조정은 지난 시간에 보셨다시피 자동 맞춤 더블 클릭 했는데 그림과 안 맞네요. 그러면 사이즈 조정 너비 조정 높이도 안 맞네요. 높이 조정 이런 식으로 그림에는 선이 없는데요. 자, 이건 결과 화면이잖아요. 디자인 화면이 아닙니다. 에? 자, 제 화면 보세요. 그 다음 위치가 사원별로부터 시작하는 기본 것부터 시작하니까 위치도 이동해 주시고, 위치와 크기. 자, 여기 지금 저 같은 경우, 우리들 지금 화면에는 선이 있죠. 수평과 수직의 검정색 선. 근데 지금 그 교재 그림에는 선이 안 보이잖아요. 이건 결과 화면입니다. 결과 화면.
보기 모드에 나가보시면, 폼 보기 나가보시면, 이번에 선 없죠? 이렇게. 또 제 화면 잘 안 보시는 분, 잘 알고 계시나 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좀 봐라가지고 하세요. 결과 화면을 보여드리는데 왜, 저거 보세요. 집에 가면 뭐만 했냐고요? 요거만 한 거 말죠.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같이 항상 제가 결과 화면 보여드린다 할 때 자꾸 봐라고 하는 게 눈에 자꾸 익혀두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집에서 혼자 사실 수 있죠. 왜 자꾸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왜 자꾸 외면하세요? 응? 그러면 본인만 힘들어집니다. 응? 이번에 합격 못합니다. 방식 바꾸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한두 번만 합격 못합니다. 아직도 기출문제만 풀면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거 버릴 때까지는 아마 합격 못하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방식을 안 바꾸면 정말 힘든다니까요. 기존에 했던 방식을 준비하겠다고요. 뭐 언젠가는 합격하겠죠.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빨리 합격하고 싶으면 시킨 대로 그냥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제가 10년 이상을 이걸 다뤘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보다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왜 안 들어주시려고 그러시죠? 수업하는 딱 태그만 보더라도 열심히 해서 합격하겠다.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런 게. 그러니까 몇 번쯤 시험 보러 가시겠다는 느낌이 딱 듭니다.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잔소리를 하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바뀌시는 분이 있고 안 바뀌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분들은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빨리 합격하신 분들은 기분이 좋아서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거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 자, 5번, 6번 모른 척하고 일단 맨 마지막으로 순번을 돌릴게요. 자, 7번 가겠습니다. 홈 바닥글 영역에 일단 지금 결과를 보는 화면에 나와 계시다 그러면 폼 보기 상태에 나와 계시다면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시고 혜진 씨는 화면에 보시면 페이지 나와 있을 겁니다. 저기 파일 위치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여시고 페이지도 보일 겁니다. 자, 폼 바닥별 영역에 전체 영역에 합계가 표시되도록 컨트롤 생성. 자, 컨트롤 생성 삽입이거든요. 만들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 이 부분에 뭔가 더 있죠. 폼 바닥별 부분에 교재 그림을 보시면 그게 tex상. 자, 그럼 어떤 컨트롤을 삽입해야 될지 판단이 안 쓰네요. 그 문장만 읽어가지고는.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 읽어보시면 텍상자 입력란 컨트롤 이름은 txt 총액값 레이블은 총액값으로 표시될 것. 자, 그러면 텍상자 컨트롤 요겁니다. 클릭. 그리고 컨트롤 삽입은 앞으로 어떻게? 적당한 위치에 클릭 동작을 써서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어렵지 않은 관계로 마법사는 쓰지 않겠습니다. 뭐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사용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저희들은. 자, 마치. 자, 일단 컨트롤 삽입이 되면 제가 뭐 한다고요? 무조건 이름 바꾸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심리상학교 부분에 텍 상자 입력란 컨트롤 이름은 tx 총액 값. 자, 기타 탭에 가서 처리한다 그랬죠. 기타 탭 이름 txt 총액 값. 그리고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고 레이블 함께 삽입되는 레이블 컨트롤, 레이블 컨트롤 함께 삽입되는 레이블 컨트롤
총액 합으로 표시돼. 이건 이름이 아니고요. 그냥 여기 겉보기 내용이 총액 합이거든요. 내용을 그림을 보시면,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겉보기 내용을 다룬다. 형식의 캡션이라고 합니다. 캡션. 선택하시고 캡션의 내용이 총액합. 그러면 우리가 텍스트상자 컨트롤 다시 선택합니다. 텍스트상자 컨트롤 왜 삽입했죠, 그러면? 텍스트상자 컨트롤 삽입한 이유, 네? 텍스트상자 언바운드 상태로 두려고 삽입한 거예요? 아니겠죠. 무슨 내용을 나타내려고 삽입했겠죠. 그 내용이 뭡니까? 총액의 합계가 표시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총액의 합계니까 총액 부분에 합을 구할 수 있어요. 네? 여기 요 합 암산할 수 있어요. 홈복에서 나가면 여기 총액이 이렇게 값이 있잖아요. 이거 암산할 수 있냐고요. 못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sum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데이터 탭에 컨트롤 수식 작업은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가서 합니다. 식을 적어야 되니 이 꼴이 필요하고 합을 계산하겠다. sum 잠깐만요. 컴퓨터 상태가 이러죠. 이걸 sum 가로 열고 필드명 금액이란 필드명 있어요, 없어요? 네? 좀 어렵습니다. 금액이란 필드명 있어요, 없어요? 아까 지원을 못 해줘서 우리가 작성 못 했잖아요. 그 대신에 금액은 어떻게 계산했죠? 2번 문제에서 계산 필드라는 구조로 작성했잖아요. 그럼 계산 필드도 필드죠. 그러면 기본급 플러스 예. 가로 닫고 엔터. 이거 파일이 없어요? 켜져 있었는데. SS는 힘든 게 뭔가 규칙이 하나 벗어나면 이 녀석이 스스로 고쳐주고 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에러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잠깐 확인해 보시면 이런 결과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뭐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네? 컨트롤 삽입이 되면 삽입을 해서 문제풀이가 끝나면 뭐 하라고요? 위치와 크기를 조정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위치가 팁상자 위치가 뭐 좌측 상단쯤에 이렇게 있어야 될 거고 크기도 조정해야 될 것 같네요. 뭐 크기도 약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수동으로 조정을 하죠. 그 다음에 총액합은 또 좀 위치 조정해야 되네요. 자, 따로따로 움직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회색점에 포인트 맞춥니다. 그리고 조정해서 이렇게 조정해서 쓰시면 되겠죠. 회색점. 그리고 뭐 결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자, 8번 갑니다.
모든 숫자 데이터 컨트롤은 자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로 구성되는 게 기본급, 수당학계, 종해, 소득세, 기타세, 실수령에 또 뭐가 있죠? 방금 작업하셨던 TX 총액합 요거죠. 에 대해서 통화로서 통화는 뭐냐면 표시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표시 형식. 통화라는 거 되게 자주 나옵니다. 이 표시 통화라는 표시 형식. 그래서 아마 통화는 수업 중에 아마 뭐 외울 겁니다. 이거 통화 정도는. 오른쪽 맞춤 이미 벌써 몇 번 나왔잖아요. 자, 오른쪽 맞춤 정렬. 자, 통화 표시하고 디자인 보기가 있어서 그러면 이건 모든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눈건자를 이용할 수 없고요. 드문드문 선택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Shift키나 컨트롤키를 이용해서 드문드문 필요한 숫자로 구성된 내용 선택하시고 통화. 자, 앞에 봅니다. 자, 앞에 봅니다. 동일한 컨트롤에 대해서는 속성을 동시에 설정할 수 있다. 여러 항목 선택 보이세요? 여러 항목 선택. 동일한 컨트롤입니다. 컨트롤에서 속성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다. 형식 속성, 형식 탭, 형식 속성의 통화의 모양새 잘 확인하세요. 합해 단위가 데이터 앞에 붙어 있으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고 설정 찾을 수가 없다. 네? 통화, 기본 형태. 그 다음에 오른쪽 맞춤 아까 자 동일한 컨트롤에 대해서는 속성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다. 텍스트 맞춤 오른쪽. 자, 그 다음 9번 본문의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탭 순서를 설정하시오. 자, 결과부로 나갈게요. 결과부로 나갈게요. 나가면 아마 이렇게 나오고 결과부로 다 나오세요. 혹시 자 여러분 사이트상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실 때 혹시 탭키 사용하고 계세요? 네? 탭키. 탭키 사용하고 계세요? 아이디 입력하시고 탭키 사용하고 계시냐고요? 패스워드 입력란 넘어갔을 때. 그럼 패스워드 입력란에서 아이디 입력란으로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무슨 키? 마우스 클릭,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탭. 그래서 Shift 키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 방향성에 있어서의 Shift 키는 무조건 반대 방향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지금 화면 보세요. 네? 안 보시죠? 그러니까 그 습관 하루 만에 고치기가 되게 힘들다는 겁니다. 자, 엔터 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Shift 키를 눌러서 엔터 치면 방향성에 있어서 Shift 키는 반대 방향이라고 무조건. 탭을 치면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반대 방향은 Shift 탭. 자, 그래서 탭 키를 누를 때 탭이나 엔터 우리가 이게 컨트롤상의 포함해서 컨트롤상의 작업 완료라는 의미가 탭이나 엔터거든요. 누를 때 수정할 수도 있고 한데 해당 컨트롤에 커서를 놓는 이 여기에 탭이나 컨트롤에 커서가 이렇게 놓이는 탭을 눌렀을 때 이걸 우리가 탭 순서를 정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커서가 이렇게 놓이려면 자 디자인 보기 넘어갑니다. 자 TX 4번 컨트롤에 커서가 놓이려면 탭 인덱스라는 게 뭐냐면 탭 정지라고 하는 게 커서를 탭이라는 키를 눌렀을 때 아니면 엔터 키를 눌렀을 때 해당 컨트롤에 커서가 놓인다. 그러려면 탭 정지라는 속성이 무조건 예로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건 기본값입니다. 그 다음 탭 인덱스는 이 커서가 놓인 탭키를 눌렀을 때 커서가 놓이는 이 순서를 탭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그러면 탭 순서를 설정하라 그러면 지금 TX 4번부터 이런 부수가 그럼 화면에 보이는 이런 순서를 하는데
지금 제 화면 잠깐만 보실래요? 택키를 눌렀을 때 이게 뒤죽박죽 막 왔다 갔다 하죠. 순서가 안 맞죠? 이걸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TX4번 컨트롤을 몇을 주면 되냐면 1. 컴퓨터상에서 순서, 위치 값은 무조건 0부터 시작합니다. 제로 베이스라고 코딩할 때. 그런 설명이겠죠. 그러면 여기를 인덱스 0으로 설정합니다. 4번을. 그럼 0으로 설정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에 0값을 가지고 있는 컨트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덱스 값을. 그러면 값이 두 개가 충돌이 나서 입력이 안 됩니다. 그럼 0값이 입력되어 있는 컨트롤을 찾아서 그 0값을 전혀 여기 없는 다른 뭐 9999번 정도 주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0값이 이제 자리가 비었으니까 4tx4번에 대해서 0값을 다시 설정합니다. 그럼 그런 작업을 도대체 몇 번 해야 되냐는 거죠. 운이 나쁘면. 전체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너무 힘든 관계로 기능을 따로 뽑아놨습니다. 자, 홈 디자인 탭에 탭 순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본문 구역, 본문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옆에 컨트롤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고 그 이름 앞에 보면 회색 영역이 보일 겁니다. 마우스 포인터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선택기가 나타납니다. 이거 커리할 때 했던 내용, 그 조작 방법인데, 자, TX4번 선택하세요. 컨트롤 이름. 선택기라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클릭 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클릭 드래그. TXD 이름 클릭. 그리고 클릭 드래그. TXD 부서. 클릭 드래그. TX 지기. 클릭. TX 기본급. 수당학계. 총액, 소득세, 기타세, 실수익. 오케이. 다 맞죠? 이상 없으면 이제 설정 다 하셨으면 확인. 그리고 자, 결과부로 나갑니다. 폼 보기. 그래서 탭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은 뭐라고요? Shift. 자, 여기 7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폼 바닥글의 왼쪽 하단의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명령 단추를 생성, 삽입, 만들기, 뭐 작성 그런 이야기고 명령 단추 누르면 폼이 단추를 설정. 자, 명령 단추라는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자, 보기 모두 바쁩니다. 홈 탭에서 디자인 보기로 폼 바닥글 왼쪽 하단 여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 명령 단추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거죠. 자, 디자인 탭에 컨트롤에 단추 클릭.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자, 화면 보세요. 컨트롤 삽입할 때 뭐 한다고요? 클릭 드래그 방식 쓰지 않을 거고 우리는 시험 준비 그냥 클릭 동작 쓸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어차피 크기하고 위치 조정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클릭 동작 쓰겠습니다. 자동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명령 단추에 대한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마법사를 쓰려고 합니다. 자, 명령 단추. 첫 번째 삼각형의 내용이 명령 단추 누르면 폼이 다시 들어가라. 단추를 누르면 폼이 다시 들어가라. 그러면 크게 보면 폼 작업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폼 닫기입니다. 그죠? 폼이 다시 들어가라. 자, 이렇게 선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컨트롤의 이름은 CMD 닫기, 캡션은 닫기. 자, 지금 보고 계신 요게 단추에 텍스트나 그림을 넣으시겠습니까? 이게 캡션입니다. 겉보기 내용. 텍스트, 닫기를 입력하겠다. 자, 다음 단추의 이름이죠. CMD 닫기. 마침. 자, 제 화면 봅니다. 만일에 이걸 지금처럼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한다면 삽입해 놓으시고 명령 단추를 마법사를 이용 안 하고 마법을 닫았다면 기타 탭에 가서 이름 수정하죠. 그 다음에 형식 탭에 가서 캡션에 닫기라는 텍스트 입력하셨죠. 그 다음 첫 번째 단계에서 뭐 했죠? 이 명령 단추에 명령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건 지금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모른 척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뭐 해야 되죠? 자, 앞에 보세요. 컨트롤 삽입하시고 뭐 한다고요? 문제 풀이가 완료되면 크기 위치 조정하시는 데잖아. 자, 그럼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문드문 선택해야 되나요? 명령 단추 6개를 Shift 키나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6개를 선택을 하시고. 자, 11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폼 바닥글의 명령 단추들을 화면과 같이 위쪽을 기준으로 동일한 높이에 위치하도록 맞추세요. 자, 그러면 일단 크기가 안 맞잖아요. 수동으로 조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되게 귀찮고 불편하니까, 자, 정렬 가겠습니다. 정렬 탭에. 그리고 크기 및 순서에 크기, 공간 눌러서, 자, 지금 닫기라는 게 제일 작죠? 나머지 5개는 다 사이즈가 비슷하죠? 그러면 가장 긴 길이, 높이에 맞추겠다. 너비도 좀 작은 것 같고요. 그럼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추겠다. 뭐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절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저희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저 따라오세요. 그 밑으로 가시면 지금 그 명령 단축 컨트롤에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간격들이 들쭉날쭉거리잖아요. 자, 가로 간격 같음까지도 실습 한번 해보시고, 가로 간격 같음 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 거기 교재에 있는 왼쪽 기준, 그림과 같이 위쪽 기준 높이에 위치하도록 맞추시오. 자, 이게 맞춤이라는 겁니다. 맞춤. 여기 크기 공간 오른쪽에 있는 명령 단추 맞춤. 그래서 왼쪽에 맞추겠다고 자 하면 이게 뭐 파워포인트 같은 게 잘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그냥 큰 내용물들이 전체가 한 번씩 이렇게 몰려서 맞추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지점에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위쪽 뭐 이렇게 하면 그냥 한꺼번에 있어요. 위쪽 왼쪽 순서는 뭐 위쪽으로 하든 왼쪽으로 하든 왼쪽으로 하고 위쪽으로 하든 그건 상관없고요. 자, 작업이 끝나면 뭐 한다고요? 저장 한다 그랬죠?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잠깐만 돌아가겠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5번. 본문의 txt 기본급, txt 수당학교, txt 총액, txt 소득세, txt 기타세, txt 실수령액 컨트롤은 데이터 편집할 수 어떻게 설정하시고 그냥 제 화면 봅니다. 데이터 수정 편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컨트롤상에 말 그대로 조정하시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를 치면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필드에 있는 내용이 바뀔 거라고요. 언제? 엔터나 탭키를 칠 때. 그러면 해당 컨트롤 내용이 바뀐 건데 완벽하게 바뀐 건 아니고 일단 임시로 지금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레코드 하나가 폼 하나로 의미한댔죠. 그러면 레코드 앞에 여기 레코드 선택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연필 모양 수정 중이라는 거죠, 전체를. 근데 ESC 누르면 빠져나온다 그랬죠. 아직 임시로 완벽하게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럼 이 엔터를 치면 어쨌든 데이터가 바뀐다라는 개념이고, 기본 개념이. 자, 이렇게 수정 편집할 수 없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자, 디자인 보기에. 그러면 뭐, 어떤 녀석을 TX 수당 할게. 기본급부터 TX 기본급, 왼쪽 컨트롤 키 TX 수당할게, 총액, 소득세, 기타세, 실수령액. 드문드문 선택하시려면 컨트롤 키나 시프트 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떨어져 있는 항목 선택할 때 컨트롤 키를 이용한다고 제가 직접적으로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기는 시프트 키도 먹힙니다. 그 다음, 편집할 수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뭘 편집할 수 없으면 데이터를 편집할 수 없겠죠. 데이터 탭에. 잠금, 예로 설정합니다. 잠금을 예로 설정합니다. 커스는 놓을 수 있습니다. 컨트롤에 커스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마우스 클릭 방식이나 방금 앞에서 배웠던 탭 방식이나 하면 해당 컨트롤 커스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커스는 놓을 수 있으나 데이터를 수정 편집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뭐 기본급이나 수동학교는 수정 편집해 보세요. 안 되죠? 이런 거.
그러면 자 잠깐만요. 좀 힘들겠지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잠금 그러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자 엑셀 왜 이렇게 씁니까? 모든 셀은 다 잠겨져 있습니다. 모든 셀은 다 잠겨져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잠겨져 있기 때문에 무슨 기능을 사용하면 검토에 시트 보호 기능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뭐 할 수 없다고요? 수정할 수 없다.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방금 했던 내용과? 네, 연관성 가진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30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예, 그 단추할 때요. 예. 단추가 그 설정된 크기랑 달라도 감정이 그림과 가치가 있잖아요. 네. 항상 그림과 똑같이 나올 거니까요. 그 특별한 말은 없더라도. 그림과 같이. 아니 그 단추 크기가 달라지는 감정이 있다는 그렇죠. 그림의 단축 크기 다 똑같지 않으세요? 이게 결과물이니까. 그림과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물론 이제 뭐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찾을 수 없잖아요. 값이 없으니까. 대충 그 정도 맞춰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크기도 대충 그 정도 맞춰놓으면 됩니다. 확연히 딱 누가 봤을 때 차이, 자, 시하면 잠깐만요.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은. 자, 보세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냐고요. 사이즈가. 저건 감점 요인입니다. 근데 이걸 같이는 수동으로 이렇게 맞추잖아요. 맞추는데 그럼 얼추 비슷하죠?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는. 왜냐면 이건 정확한 값이 없기 때문에. 근데 확연히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저게 잘못됐다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건 감점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림과 같이 맞추래서. 그 정도 선입니다. 그 정도.